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올해 4분기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 이익 모멘텀 둔화 시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종목들의 희소성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영업이익은 49조 99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5%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익 증가세가 이어진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이익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 3분기 국내 증시 기업들의 이익은 2분기에 비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올 4분기 뚜렷한 이익 전망 개선 흐름은 나타나겠지만 증가율상의 모멘텀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 감소가 아니라 이익 증가폭의 감소로 기고 효과에 따른 개선 모멘텀 둔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BNK 투자증권연구원 또한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은 연말로 갈수록 어닝 쇼크의 확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특히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수출 증가율 역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줄고 있어서인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에서 11월 달까지 70%에 육박할 정도로 뚜렷한 모멘텀을 기록해왔으나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업황 호조의 이 수출 비중이 높아진 반도체 수출 증가율의 둔화는 국내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둔화된 시기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데요. 성장주는 지금보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으로 가치주에 비해 당장의 실적은 적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주가의 PER과 PBR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 시장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자와 헬스케어 그리고 IT 등이 꼽혔고요. 내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꼼꼼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19일 이틀째 하락세를 띠면서 2,480선을 결국 내주는 모습으로 시현했습니다. 지난 6일 이후에 줄곧 2,500선을 밑돌고 있는 이 코스피 지수는 이날 개장한 후 1시간도 안 돼서 고점 2,400점까지 찍으면서 2,500 재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락세로 다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수급부터 마감 동향 짚어보시죠. 네,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3,572억 원을 내줬습니다. 아무래도 홀로 강한 매도세를 내놨기 때문에 이 코스피가 하락 마감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639억 원, 그리고 2,846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결국 파란불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0.13% 하락하면서 2,478.53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또한 역시 이틀 연속으로 강세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나스닥 급등 및 사드 문제 해소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이 장중에는 상승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이 장 후반에 시총상위 IT 및 반도체주 약세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수급부터 마감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개인 같은 경우에는 2,760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은 679억 원 매수 우위, 그리고 기관에서는 1,394억 원 매수 우위를 시현하면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0.56% 하락한 766.18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양장시장 마감 동향에 이어서요. 또 업종별 마감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부터 업종별로 보면 기계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섬유의복, 의료 음식유업, 금속목 광물,
그리고 서비스업 등도 부진한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은행, 보험, 증권, 의료정밀 등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18,000원가량 오르면서 257만 8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이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포스코,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등도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달리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한국전력 등은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는 20일 새벽에 발표되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이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와 또 반도체 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인다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16%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종의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상위 매매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포스코, NC소프트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에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CJ제일제당 순으로 덜어대면서 장을 종료했고요. 기관에서는 NC소프트, 포스코, 미래에셋대우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셀트리온, CJ E&M 순으로 매수하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에서는 셀트리온,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종료했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민엔지를 가장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 뒤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키면서 파라다이스가 그 순을 이으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터플렉스, 파라다이스,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종료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거래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유가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어제장부터 내내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발생한 이 북해 송유관 사태가 이 국제유가에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영국 북해를 지나는 송유관인 포티스 파이프라인 시스템은 이 긴급 복구를 이유로 잠시 폐쇄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국제유가 0.59% 상승세 올라주면서 57.46달러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바로 뉴욕입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미국 하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된 가운데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혼조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이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등 일부 기술주가 내림세를 보인 것도 지수의 하락세를 일조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15% 내린 24,754.75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나스닥 지수 0.44% 내린 6,963.85포인트, 그리고 S&P 500 지수 0.32% 내리면서 2,681.47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은 또 어떻게 마감지었을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하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와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최근까지 법인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이 기업 수익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올해 미국 증시를 뒷받침한 최대 재료였습니다. 그러나 이날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IT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고 이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서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지수 영국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입니다. 0.09% 상승한 7,544.0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고요. 프랑스 깨크 지수는 0.69% 내린 5,382.91포인트,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0.71% 내리면서 13,215.79포인트의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네, 전일장 19일 전일장 글로벌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2477.67포인트 찍으면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까지만 해도 770선을 달리다가 오늘 오전장에는 약간 주춤하면서 761.77포인트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257만 8천 원에 오늘 오전장 현재가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머무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 종목들 어제 이어서 하락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0.45% 내린 131만 원대 현재가 거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태광산업입니다. 7천 원가량 전장 대비 하락하면서 121만 7천 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57%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LG생활건강입니다. 0.92% 내린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대비 11,000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영풍 종목도 오늘 오전장 하락세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4만 5천 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15,000원가량 하락한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1.23%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오늘 코스피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3,000원가량 하락하면서 85만 2천 원의 출발장 예상하고 있고요. 등락률은 0.35%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81만 2천 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됩니다. 남양유업 역시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69만 2천 원의 출발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미약품입니다. 0.70% 내린 56만 6천 원의 거래를 준비하고 있고요. 전장 대비 4천 원가량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롯데 종목들 오전장 하락세 이어가면서 롯데푸드 역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4천 원 하락하면서 55만 5천 원에 555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면서 등락률 0.72%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2% 내린 20만 2,800원의 현재가 출발 예상되면서 전장 대비 2,20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쇼핑입니다. 0.69% 내린 23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면서 1,600원 하락세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라다이스입니다. 2.03% 급등세 하락 내려가주면서 21,75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450원가량 현재가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100원 상승한 29,150원에 출발 예상됩니다. 등락률 빨간불 켜주면서 0.52% 상승세 수요일 오전장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M입니다. 0.41% 내린 36,450원의 출발이 예상되면서 15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28,950원 그리고 CJENM도 보합권에서 머물면서 95,2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GS홈쇼핑 홈쇼핑 종목 같은 경우 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21만 7,900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즌입니다. 31,900원에 출발 예상되면서 전장 대비 50원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국내 시장 시작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특징을 보였었고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부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35포인트 하락하면서 2,478.5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9억 원과 2,825억 원가량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3,568억 원의 많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음식료품과 섬유, 의복, 기계가 2%대로 업종지수 낙폭을 시현했고 화학과 의약품,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운수창고와 통신업 등이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은행과 증권, 보험업종 등은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7% 상승하면서 25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3%가 넘는 상승폭 시현하면서 8만 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종가 기준으로 8만 원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현대차와 네이버,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등이 내렸던 반면 포스코와 LG화학, KB금융과 현대모비스,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SK텔레콤 등이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2018년도 실적 호조 전망에 삼성전기는 2.51% 상승 마감했습니다. 웅진그룹은 코웨이를 재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코웨이가 4.13% 떨어졌습니다. 반면 웅진은 3.17% 올랐습니다. 금호석유 역시 2018년도에 전 사업 부문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2.78%로 상승 흐름 시현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7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7.03% 내렸습니다. CJ대한통운도 1.32%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자회사 영우 냉동식품을 대상으로 7,357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보통주 187만 2,138주가 신주 발행되며 신주 발행가액은 39만 3천 원입니다. 또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모 화학 종목은 황산 코발트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급증 전망에 7.81%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되며 전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주연테크는 어제장에서 21.8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72개 종목이 상승했고 647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어제까지 총 이틀 연속으로 하락불을 켰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32포인트 떨어지면서 766.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지수는 장중 한때 2%가 넘게 떨어지면서 754.27%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바이오주들이 반등하게 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663억 원, 기관은 1,388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1,9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섬유 의류가 4.2% 가까이 내렸습니다. 제약과 금속, 기계장비와 운송장비 부품,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서비스 등이 하락했던 반면 방송 서비스와 반도체, IT 부품 등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셀트리온이 1.82%로 내림폭을 시현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3.15% 올랐습니다. 신라젠도 상승 전환하면서 2.3% 가까이 올랐습니다. CJ E&M과 펄어비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휴젤과 코미팜 등이 올랐던 반면 티슈진과 루엔, 포스코 캠텍과 파라다이스, 셀트리온 제약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를 재개했던 나노스는 28% 가까이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CTL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비덴트도 오름폭을 시현했던 반면 한일진공과 디지털옵틱, 알서포트와 손오공 등이 내렸습니다. 한편 로보로보는 스펙 합병 코스닥 상장 첫날 7.28% 내렸습니다. 이 종목은 교육용 로봇 생산업체로 하나머스트 4호 기업 인수 목적과 합병하면서 이날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기도 했습니다.
26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929개 종목이 하락했던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6원 하락하면서 1,084.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3월물은 0.3포인트 하락한 324.35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를 보였던 나노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나노스 종목은 신규 스마트폰 모델 10종에 들어가는 광학 필터를 수주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며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노스는 회생 절차 종료 이후 내년 출시 예정인 10종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에 대한 광학 필터 선도 물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신규 모델 선도 물량 수주는 고객사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초기 개발 단계부터 부품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생산 물량을 독점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주 정상화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어제장 특징주 나노스였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1.9%가 넘는 급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5원가량 빠지면서 주가는 3,03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금호석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호석유가 어제장에서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이 내년에 여러 사업 부문에 걸쳐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내년에 페놀 유도체 사업 부문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호 P&B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24% 늘 것이라며 수요 호조에 더불어서 미국 석유회사인 쉘의 설비 폐쇄로 증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서라고 분석했습니다. 합성수지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가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전방 IT 제품의 수요 호조와 함께 공급 제한에 따른 고기능 합성수지의 호조 영향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성고무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0%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된 공급 상황에서 타이어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금호석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1.46%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00원 상승하면서 97,6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라이브플렉스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플렉스 종목은 어제장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라이브플렉스는 이더리움 기반의 차세대 가상화폐인 크립토마블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브플렉스가 개발 중인 크립토마블은 기존 가상화폐와 다르게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자체가 투자 가치를 가지게 된다며 자산 소유권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차세대 가상화폐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플렉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8.87%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 현재 시각에는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13%를 웃도는 상승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30원 가까이 상승한 1145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휴젤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휴젤이 보툴렉스의 미국과 유럽 임상 3상 마무리에 따른 신약가치 상승 기대감에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4분기 매출액이 4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7%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52억 원으로 25%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으로 보툴리눔 톡신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입니다. 또 내년에는 톡신 수출 증가와 함께 보툴렉스의 미국과 유럽의 임상 3상 완료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900억 원과 1,100억 원을 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 휴젤 종목이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장에서는 현재 약보합권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0.14% 가까이 파란불 켜주면서 50만 2천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혼조세를 나타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0.15% 밀려났습니다. 22,86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직전일 급등에 따라 국내 연기금에서 이익 확정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소폭 반락하며 장을 마감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건지수입니다. 역시 0.37% 빠지게 되면서 1467.34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대만 증시는 신규 재료가 부족한 가운데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 지분 조정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역시 소폭 반락하며 마감이 됐었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88% 올랐습니다. 3296.5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중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지금부터 다시 돌아와서 12월 20일 수요일 우리 시장 출발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주시죠. 유가증권 시장부터 현재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0.19% 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2472.91포인트대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0.78%로 낙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현재는 760.7포인트로 760선대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장 모두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상단권에서는 기계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0.79%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으로는 철강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철강금속업종도 0.8% 가까이 계속해서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의약품업종도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업종들 코스피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에는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5천억 원 규모의 항체 신약 기술 수출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섬유 의복업종과 비금속 광물 그리고 통신업종이 오늘 계속해서 상승불 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0.98%가량 탄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화학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전기전자업종이 오늘 0.42%가량 빠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업종과 전기가스업종 그리고 은행업종이 오늘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제조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증권업종까지도 모두 약박권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은 내림세로 출발했습니다. 0.39%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25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LG생활건강이 2% 넘게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92% 밀려나게 되면서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주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116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같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70% 빠지게 되면서 30만 6천 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중국 관련주들 부진에 계속해서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화장품주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도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CJ 건설과의 합병으로 인한 우려감에 장 초반부터 약세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 빠지게 되면서 1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60% 빠지게 되면서 44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계 창구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현재 한국항공우주 4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GS 리테일 종목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56%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4만 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BGF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38%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밀려나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14,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역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파란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하락권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2.75%의 낙폭이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비금속 업종과 IT 부품 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락문화 업종도 1% 넘게 주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주와 그리고 엔터 업종도 일제히 모두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히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의 부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과 화학업종 그리고 제조업종까지 모두 1% 넘게 점점 더 힘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단권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0.94% 올라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종과 인터넷 업종 그리고 출판 매체 업종까지도 0.5% 내외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종목별 움직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1.02% 주가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현재는 20만 3,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CJ E&M 종목도 역시 같이 밀려나게 되면서 전일의 상승폭을 그대로 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CJ E&M은 1.37%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는 93,9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낙폭이 큰 종목으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15% 넘게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5.53% 빠지고 있고요. 특히 코오롱 생명과학이 오늘 일본의 제약사로부터 기술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어지면서 오늘 주가에 약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12만 6,7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점점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4.05% 밀려나고 있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3% 넘게 빠지게 되면서 21,3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라젠 종목이 오늘 4% 넘게 역시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4.15% 밀려나게 되면서 81,0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는 안랩 종목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3%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56,9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 종목이 1.54% 올라와주게 되면서 역시 이 거래를 연속으로 주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신약 이상 승인 소식에 강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93,1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투자자별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장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163억 원가량의 물량 덜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역시 260억 원의 물량을 덜고 있고 기관은 현재 258억 원가량의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37억 원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81억 원과 13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 268계약과 397계약 정도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반면 개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 시현하고 있습니다. 386계약 정도의 물량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장 개장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LG이노텍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4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이어지는 4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240% 가까이 증가하면서 1,888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1,566억 원을 21%나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는 아이폰 8 플러스와 함께 아이폰 10의 판매 호조에 따른 듀얼 카메라와 3D 센싱 모듈의 출하 증가로 4분기 광학 솔루션 매출이 전분기보다 2배 이상 늘기 때문입니다. 이 광학 솔루션 매출은 4분기에 2조 1,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3D 센싱 모듈은 경쟁사 대비 높은 경쟁력 확보로 2018년에도 독점적인 공급 지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부터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부터 3D 카메라는 LG이노텍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3D 카메라가 스마트폰 보안의 핵심 기술로 부각되면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도 3D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한 차기 스마트폰 출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플은 북미 3D 광방출 레이저 업체인 피니사 신규 생산 라인에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3D 카메라에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 LG이노텍의 3D 센싱 모듈 생산 능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LG이노텍의 3D 센싱 모듈 매출은 3조 원으로 예상되면서 2017년에 4천억 원을 기록했던 것보다 약 7배가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4분기 매출액과 관련된 이야기와 2018년도 전망을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내년에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자세한 실적 추정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B증권은 광학 솔루션 매출 성장과 그리고 전장 부품의 장기 성장성을 반영해 봤을 때 LG이노텍이 2017년도와 2018년도 영업이익을 기존 대비 각각 12% 그리고 7% 상향해서 먼저 3,440억 원 그리고 5,44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G이노텍은 2017년도와 2018년도 광학솔루션 매출이 3D 카메라 출하 급증으로 인해서 각각 2017년에는 4조 6천억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조 8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도에는 전장 부품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년 연평균 3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에 따른 수주 잔고 증가의 영향 등으로 2조 2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1,672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추정이 되면서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KB증권에서는 LG이노텍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잡아서 22만 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LG이노텍 오늘도 계속해서 증권사에서는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어서 현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LG이노텍 종목 오늘 오전장에서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67%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주가 1,000원 상승하면서 14만 9,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LG이노텍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도 역시 같은 KB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삼성전기 종목이고요. 특히 MLCC 가격이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발표가 됐던 10월 MLCC의 가격은 전년 대비 33% 그리고 전월 대비 6%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015년 3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9월의 가격을 재차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는 글로벌 스마트폰과 IT 기능의 고도화로 이 대당 탑재량의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를 비롯한 글로벌 MLCC 업체들이 대당 채용량이 스마트폰보다 15배가 많은 전기차용 MLCC 신규 라인 증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MLCC의 가격은 2-3개월 이후에 분기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2017년 4분기 그리고 2018년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14%가 증가한 1,173억 원으로 2011년 4분기 이후에 6년 만에 증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 3분기까지 1년여간 증액 추세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예년과 달리 갤럭시 S9의 핵심 부품 생산이 1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되면서 2개월 빨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MLCC의 가격이 분기 평균 5에서 10%가량의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LCR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대폭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9월과 10월에 MLCC 가격 상승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삼성전기의 내년 MLCC 마진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분기와 관련된 실적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내년도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내년 실적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2018년도 영업이익은 전년에 비해서 102%가량 급증하게 되면서 6,411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IT 업종 내 이익 증가율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먼저 삼성전기가 IT용 MLCC 대비 마진이 2.5배 높은 전기차용 MLCC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전기차 업체에 MLCC 신규 공급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의 전장용 MLCC 월 생산 능력이 2017년도에는 6억 개에서 2018년도에는 20억 개, 그리고 2020년도에는 60억 개까지 대폭 확대되며 전기차용 MLCC 생산 능력이 2017년도 전체의 1%에서 2020년도에는 10%까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삼성전기가 전장 매출 비중 확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도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 KB증권에서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삼성전기였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종목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9% 정도의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가 5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밀려나면서 현재가는 10만 1,5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기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NH투자증권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퓨처캠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제품을 기반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퓨처캠 종목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캠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단용 조영제를 자체 개발한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진단용 조영제 시장은 암 진단과 파킨슨 진단,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등 3개 시장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GE 헬스케어와 피라말 등의 글로벌 업체들의 제품이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국내 시장을 선점한 상황입니다. 퓨처캠은 알자뷰와 PD뷰 등의 자사 제품 개발로 조영제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업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 조영제인 알자뷰와 파킨슨 진단 조영제인 PD뷰와 관련된 개발 상황, 그리고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앞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치매 표적 진단제 조영제인 알자뷰가 식약처 품목 허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연내 허가 취득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한편 2017년도 9월에 알자뷰와 관련해서 생산시설과 그리고 영업망 확보 목적 하이 헬스케어가 50억 원에 인수된 바가 있었고요. 안정적인 국내 영업망 확보를 통해서 매출액 증대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파킨스병의 진단 조영제인 PD뷰 허가와 그리고 전립선암 진단 조영제가 미국과 국내에서 임상 1상 개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알자뷰의 2017년도 품목 허가와 더불어 2018년도 하반기 매출액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국내 주력 품목인 PD뷰가 2018년도부터 보험수가가 20%에서 50% 적용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2018년도 매출액은 8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손익분기점을 도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NH투자증권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나 투자 여건을 따로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가 기대되는 퓨처캠 종목 오늘 흐름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제품 출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가 자세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면서 200원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8,00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퓨처캠 종목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짚어보기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휴젤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올해보다 좋을 내년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4분기 매출액의 경우 44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으로 인해서 보툴리늄 톡신의 수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분기 톡신 수출은 1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나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톡신 내수 시장의 경우 12.4% 가까이 전년보다 떨어지면서 7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내수 시장의 판매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는 올해 3분기와 마찬가지로 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 격화로 인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영업이익은 252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다르게 공격적인 가격 할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가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진 방어로 인해서 56%대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휴젤 종목의 4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내년도 실적 전망과 함께 해외 시장 진출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 2018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매출액이 1,976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톡신 수출 증가와 보툴렉스 미국과 유럽 임상 3상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바고요. 톡신 내수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의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출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과 러시아 지역 판매 증가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18년도 톡신 수출 같은 경우에는 928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말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 보툴렉스 임상 3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이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2019년도에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임상 진전에 따른 신약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경쟁사의 가격 할인에도 유지되는 영업이익률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브라질과 러시아 그리고 남미 지역 판매 확대로 인한 보툴렉스의 수출 증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툴렉스의 미국과 유럽 임상 3상 마무리에 따른 신약 가치 증가 가능성을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투자 포인트와 함께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0%로 높여 잡았습니다. 기존에 58만 원에서 이번에는 64만 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휴젤도 역시 2018년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오늘 흐름까지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살펴본 휴젤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1.4%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7,100원가량 조정받으면서 49만 6,300원 선에서 오늘 현재 시각에는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휴젤 종목까지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4가지 종목 체크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는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이 대웅제약 계열사인 한올바이오파마가 해외 기술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현재가 상한가로 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한올바이오파마는 전날 스위스 로이반트 사이언스 자사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을 5억 250만 달러에 기술 수출하는 계약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3천만 달러의 수준입니다. 5년에 걸쳐서 분할 수령하는 연구비는 최대 2천만 달러입니다. 임상 단계 진행과 의약품 품목 허가, 그리고 적응증 추가, 목표 매출액 돌파 등 이 조건을 달성할 때마다 받는 마일스톤 총액이 4억 5,250만 달러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이 무릎 골관 전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이 기술 수출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코오롱 생명과학 등 이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대표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14%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 전날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이 인보사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계약 금액은 무려 25억 엔이었는데요. 이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과 코오롱 생명과학은 지난해 11월 계약금 25억 엔의 이 일본 내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 432억 엔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코오롱 생명과학은요,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 측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ENG가 이 코스닥 상장 첫날부터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는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차트로 확인해 보시죠.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스 ENG 22.15% 오른 13,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디바이스 ENG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증착 공정용 세정 장비와 반도체 메모리 보관용기 오염 제거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양산형 6세대 증착 마스크 세정 장비를 개발했고, 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OLED 세정 공정 전후에 자체 품질 검사 프로세스를 적용한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최근에 제일기획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올해 사업연도 배당 성향을 지난해 2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일기획 4.76% 오른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017년 배당 성향을 60%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의 배당 성향보다 2배가량 확대된 것인데요. 작년 배당 성향은 34.4%였습니다. 배당 성향이란 단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가장 눈에 띄었던 4가지 종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또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등락률 상위 종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상한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달리고 있는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장에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7.51% 오른 3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 제약입니다. 오전장부터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42% 오른 1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량 또한 함께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네, 현재 시각 5.37% 오른 2,0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태용건설로 짚어보시죠. 내년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전장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730원, 그리고 등락률은 6.20%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제일기획입니다. 역시 오전장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그 등락률 상승세 이어가면서 2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입니다. 이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약 인보사 기술 수출 취소 요청에 이 동반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47% 내리 58,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은 기술 수출 무산 위기가 줄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5.99% 하락한 2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시장 상승률과 하락률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성 LST입니다. 28.70% 오른 737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에 태양광에 관련된 이 폴리실리콘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성 LST 역시 오늘 오전장 코스닥 시장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사인입니다. 이 종목 역시 오늘 오전장 특징주로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해킹, 또 암호화 1위가 기술 부각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1,8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알파홀딩스입니다. 오늘 오전 전장부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나 싶더니 오늘 오전장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2.42% 내린 2,61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일진공입니다. 10% 하락한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거래일 연속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특별한 뉴스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효과였고요. 계속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시장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 가지고 나왔고요. 2018년도 주요국 외환시장 전망에 대한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 미국 달러화가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부터 먼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적으로 40년간의 추세를 확인해 볼 때 이미 올해 초를 시작으로 미국 달러화의 약세는 4차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화는 한 번 하락 추세가 시작되게 되면 약 7년에서 10년간 그 추세가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저인플레 현상과 함께 시장이 예상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미국에서 아시아로의 헤게모니의 변화 등도 미국 달러화의 약세를 유인하는 약세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달러화의 약 70%를 설명할 수 있는 유로화와 엔화의 향방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로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회귀 본능에 충실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내 경기 개선과 함께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감 등으로 지난 2012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되돌림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엔화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전과 달라진 대외 환경과 함께 여전히 견고한 글로벌 안전자산의 지위를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희석될 소지가 있다라고 리포트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외환입니다. 그 미국과 유로화 그리고 엔화에 대한 설명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요국들의 환율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중국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제한적 강세를 보이겠지만 다만 변동성은 수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바닥을 탈피한 경기로 위안화의 절하 압력 완화가 이어질 것이며 다만 대내외적으로 금리 차로 인한 변동성은 주시할 부분이다라는 리포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의 해얼화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에는 유가의 향방이 관건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의 원화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연평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90원 선대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수급적 우위와 더불어 완충망 확보, 그리고 장기 추세로 판별한 원화 강세, 그리고 정치적 원화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원화 강세 흐름은 2018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분기별 흐름을 봤을 때는 1분기와 3분기는 달러 원 환율의 상승, 그리고 2분기와 4분기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패턴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에 과연 그렇다면 외환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